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미술심리상담 과정을 진행하게 될 고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명지대 특수대학원 예술치료학과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였고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성인까지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면서 미술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술심리상담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술 심리 상담의 이해, 미술 치료의 개념, 미술 치료란, 미술 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이 접목되어 탄생되었습니다. 미술은 인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인격적 발달을 증명하고 있는 예술로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술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라는 단어는 이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픈 곳을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미술 치료에서 치료라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도구, 즉 창작 활동, 활동에서 치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술이라는 도구, 창작 활동이 치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미술 치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비언어적인 조형 활동을 통하여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며 자아 성장을 돕는 심리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 심리 상담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심리 상담의 발전과 역사.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발전이 크게 일어났으며 노동과 생산 형태의 변화로 개인의 생활 양상뿐만 아니라 인간성까지 변질되어가는 사회적인 현상, 19세기 후반에 인간성까지 변질되어가는 사회적 현상으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정신과 의사 및 법의학자들에게 정신병자들의 그림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에서 정신과 의사 프린츠 원은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그린 5천여 장의 그림을 소묘, 꼴라주, 조소 등을 수집하여 1922년에 정신병자들의 그림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그는 조형예술, 심리학, 정신병리학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러한 미술 활동이 환자들의 심리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또 이 시기에 정신분석가인 로샤, 안나 프로이드도 환자들이 그림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융도 그의 분석심리학에서 환자들의 그림을 분석하여 치료에 적용하였습니다. 로샤, 안나 프로이드, 융. 그래서 이때 환자들의 그림을 분석하여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07년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들이 미술가들의 지도 아래 미술 활동을 했던 것을 미술 치료, 미술 심리 상담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1940년대 초반 나움버그에 의하여 미술을 심리 치료적 관점과 연계하여 인식하게 되고 현대 미술 치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크레이머도 정신분석 이론을 배경으로 미술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나움버그와는 달리 환자의 미술 작품을 창조적 행위 그 자체에 치료적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움버그와는 달리 환자의 미술 작품을
창조적 행위 그 자체에 치료적 가치를 두었습니다. 1970년대 루비는 정신분석적 미술 상담에서 치료자는 환자로 하여금 가능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여 환자의 기능을 방해하는 내재화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내재화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로빈스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미술치료가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대상관계 심리학에서 미술이나 미술 작업은 상실된 초기 대상과 대상관계를 대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관계 심리학에서는 미술이나 미술 작업이 상실된 초기 대상 및 대상관계를 대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움버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움버그 미술 심리 상담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치료에서의 미술 정신분석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 환자들에게 자발적인 자유 연상을 하게 하고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미술 표현을 격려하였습니다. 자유 연상을 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였다. 즉 치료자와 환자 사이, 내담자 사이 치료적 관계 형성 그리고 전이와 역전이 해결 그 다음에 자유연상 자발적 그림 표현 해석 상징성 그래서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전이, 역전이, 자유연상, 자발적 그림 표현, 해석, 상징성 등을 중시하여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림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움버그는 그러면 또 중요한 사람이죠. 크레이머, 치료로서의 미술. 치료자의 역할은 승화와 통합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치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크레이머는 주로 아동 내담자가 미술 활동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갈등을 표출하고 파괴적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가에 주목하였습니다. 파괴적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의 역할은 승합, 통합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울만은 이 나움버그와 크레이머의 이론을 합친 사람이죠. 치료에서의 미술, 치료로서의 미술 모두 중요하다. 울만은 미술 치료를 독립된 분야로 발달시켰으며 그죠? 되게 중요하죠. 독립된 분야로 발달시켰으며 나움버그의 치료에서의 미술과 크레이머의 치료로서의 미술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1961년 울만이 논문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 나움버그의 용어와 크레이머의 용어 그리고 통합하였죠. 그래서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미술 심리 상담, 미술 치료는 미술을 진단과 치료의 도구, 미술을 진단과 치료의 도구로 처음 적용한 분야는 정신의학 분야의 질환이었습니다. 정신의학에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미술 심리 상담이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병원, 재활, 상담, 특수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그쵸? 미술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어적인 표현 이전에 심상으로 사고를 합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꿈, 환상, 경험 등을 심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언어적 표현 이전의 심상으로 사고.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생각합니다. 엄마는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머리 스타일이며 그 다음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이러면서 그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고 그런 심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물론 언어로 그 사람은 눈이 작고요, 눈이 크고요, 코가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 엄마의 음식 솜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표현하는 그래서 그려낼 수 있는 미술은 심상의 표현입니다. 미술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방어가 감소됩니다. 미술은 의식적인 언어의 표현이 아닌 비언어적 수단으로 통제를 적게 받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식이나 미술 작품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통찰, 성장, 학습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미술은 의식적인 엄마는 어때요? 나는 무엇을 잘해요? 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통제를 적게 받습니다. 미술은 유형의 대상을 가집니다. 조형 활동을 통한 작품은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가 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되고 유형의 대상화를 통해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작품을 통하여 내담자와 치료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작품이 얼굴 조소 작품이 또는 그림 작품이 사람을 이렇게 그린 작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언어는 공중에서 사라지지만 저희 엄마는요 어떤 사람이고요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려내죠. 그리고 어떤 색을 옷을 잘 해입고요 어떤 음식들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말했던 엄마의 모습은 이렇게 늘 웃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엄마의 머리는 이렇게 파마를 하고 긴 머리였는데 당신은 그게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대상, 유형의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 요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요리가 주는 느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내담자 사이에 다리가 놓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더 구체화하고 명료화할 수 있습니다.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을 가집니다. 작품은 보관이 가능하죠. 보관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변화의 과정 등을 살피고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엔 엄마와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는데 후기에 나중에 또 다른 작업에서 엄마는 이런 모습이 아닌 이렇게 화를 내고 있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것들 상담 초기에 이런 그림을 그렸고 후기에 중기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엄마와 예전에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초기에는 내담자가 치료사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가족에 대한 상황들을 숨길 수도 있죠. 물론
방어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러는 나지만 완벽하게 내담자들은 초기에 모든 걸 다 드러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알 수 있고 진실된 상황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신뢰가 쌓여 그 안의 내용들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영속성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해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술은 공간성을 가집니다. 언어는 1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미술 표현은 언어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언어는 시제, 주어 이런 문법적인 요건들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미술은 그렇지 않죠. 물론 미술도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원근법 이런 규칙들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은 동시에 산도 그릴 수 있고 그 위에 물도 그릴 수 있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내담자가 원하는 창의적인 표현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동물원에 갔던 모습과 등산을 했었던 나의 모습을 동시에 한 화지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표현은 언어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의 공간성은 경험을 복제한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전에 어떠했던 경험, 내가 무엇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어요. 또 앞으로는 어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 근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경험의 복제가 아니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보았던 것,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다.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복제한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가족을 말로 소개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빠가 있고요. 엄마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그리고 저희는 같이 산으로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 말로 소개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성을 가집니다.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합니다.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합니다. 미술 작업은 미술 작업 시작 전에 낮은 신체적인 에너지를 보이지만 작업 과정, 토론 과정, 정리 과정을 통해 에너지가 변화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술 치료가 단순한 신체적 작업이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에너지. 우리가 미술은 단순히 팔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 그림을 그려내고 이런 것들, 이런 작업, 창조적인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단순한 신체적인 작업이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업하고 난 후에 정리를 하면서 또는 자기 작업을 보면서 기분이 나아졌어요. 아까는 우울했었는데 그런 감정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또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다가 집단에서 또는 혼자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자의 지지와 공감을 통해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성과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술 심리 상담과 미술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역사, 치료의 장점, 미술 치료들이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미술 심리 상담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